이번 사례는 앞에서 그 임차 방식으로 수입되는 걸 보았습니다만, 이거와 유사한 겁니다. 유상 임차 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석유, 화학, 공업용 촉매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고 촉매 임차료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특허료는 촉매 수입 후 15년 동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촉매의 수입 신고 시에는 특허료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촉매를 유상 임차하고 공정특허료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는 15년 동안 수출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임차료 지급에 관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으나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정했습니다. 라이보 가상금리 플러스 3%.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이 라이보 금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사용이 안 됩니다. 런던 공시 이율인데 이게 또 담합이 있어가지고 아주 폐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외환결제 기구 간에 새로운 요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얄티는 촉매와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촉매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촉매의 총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 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로열티 과세 대상 기간 역시 5년으로 하여 동기간 동안의 예상 로열티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면 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내구 연한의 임차는 항상 중요합니다. 수입자는 임차 기간인 5년 만료 이전에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5년간의 임차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점, 통상 교체 기간이 4, 5년의 1회 인정을 볼 때 경제적 내구 연한은 5년이다. 이거 법인세법도 최대 경제적 내구가 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에 이 5년 동안 이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미국식의 방법은 100을 그 다음에 50으로 줄이고 또 그 다음에 25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줄여가지고 나머지를 마지막에 감가상각하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죠. 지금 유럽식은 그냥 플랫으로 나눠가지고 감가상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임차료의 현재 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임차 계약에 있는 경우에는 동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있는 바, 동계약에서 수입자가 임차료를 연체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이자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리버금리 없어졌죠. 자, 임차 촉매의 과세 가격은 보십시오. 수입 후 5년간 지급하는 촉매료, 반환시 촉매 가치, 5년간 로열티를 합한 금액에서 계약상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 재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하여간에 경제적 내구 연한을 5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니까 경제적 내구 연한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범칙 물품의 과세 대상 및 과세 가격 산정 가산 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좌초된 외국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웨이스트 오일 워터조가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선용품 아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해서 수입 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했으나
이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동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존물 이른 시가약 6억 상당에 대한 과세 가격과 과세 산대물, 이 잔존물을 이 6억 상당의 잔존물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수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칙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칙 시가를 어떻게 이게 이제 이거는 일반 정제유로 가격한 시가고 이게 지금 폐기하는 과정에서만 잔존물이니까 과연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식품 가격이 이거니까. 그러면 이거 볼까요? 그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은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하므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의한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의 생산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자, 관세법 제16조 제1항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의거 외국 선용품에 대한 아선 허가를 받을 때를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 언론은 폐기 후의 잔존물, 폐기 후의 잔존물의 성질과 수량입니다. 요거는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하는 곳이, 이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곳이 범칙물품 과세 가격에 폐기 후 잔존물을 일반 수입물품으로 보아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가 산정합니다. 즉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병론입니다. 그 다음에 병론은 폐기 후 잔존물의 성질과 수량, 마찬가지 폐기 후는 폐기 후인데 이거 국내 도매 가격에서 시가액선을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수입 물품으로 적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유는 관세법 제160조 제3항 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불병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범칙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범칙 조사 결과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동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과세물건 확정 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잔존 후 남은 금액을 고려해서 과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뭐 특이하게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는 뭐 여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연식이라든가 이것 따라서 틀립니다. 국내 회사 중고 승용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 수출 운송 관련 재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 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세관 수입 신고서에 수입 신고할 때 경매 낙찰 증빙 자료, 경매 마진 수출국 내 운송 재반 비용 증빙 자료,
송금 내역서, 자동차 말소 증명서를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했을 경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인정 못하니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블루북이라고 있습니다. 블루북은 중고차 가격이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그 거래표죠. 중고차 시세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루북의 가격을 기초 중고차 시세표에 할 것이냐, 요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중고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거래 형태와 물품 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 30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관장은 당해 신고 가격이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이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열산율을 정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의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을 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의 진실성과 물품 형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이거 자료가 진실하다 하고면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